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비하인드 영상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여러 언론사도 배려심 넘치는 임영님의 성품을 극찬하고 있으며 영상 중간중간 묻어나는 임영님 재치만점 센스에 감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비하인드 영상 소식을 포함해 촬영 장소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약속다방 소식 등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강아지의 날 소식입니다. 어제 종합뉴스를 통해서 강아지의 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임영님이 혹시 10월이 관련 인스타그램을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임영님은 잊지 않고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서 10월이와의 특별한 동행을 전했습니다. 이날 임영님은 형아를 응원하러 온 10월이를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워하며 품 안으로 번쩍 들어올렸는데요. 10월이가 많이 자란 모습이었죠. 임영님은 꼼꼼하게 10월이 발에 흙이 묻었는지 살펴주고 케어해주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는데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와서 그런지 10월이의 표정도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옷에 강아지 털이 묻을까 스타일리스트 분을 생각해서 10월이를 꼭 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월이가 추울까봐 폼에 꼭 안아주는 모습이 역시 10월이 형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아지의 날 10월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비하인드 영상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비하인드 영상이 지난 주말에 공개된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보도해 주었는데요. 헤럴드팝에서는 임영웅 또 미담 커피차 있는데 보조 출연자 따로 챙겼다. 저 마음 아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님의 따뜻한 심성에 대해서 극찬해 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23일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 리사이틀 비하인드 에피소드 4 우리 부모님의 첫 만남 썰 끼리어 오너라 사랑과 스릴러 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며 공개된 영상 속에서 촬영 장소에 도착한 임영님은 커피차가 있는데도 따로 커피를 준비해 왔는데 이는 보조 출연자들을 위한 커피를 따로 준비해 온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저 마음 아니까 스태프들은 안 준다며 속 깊은 심성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직접 전하기는 쑥스러운 듯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도 훈훈함을 자아냈다고 전했네요. 또한 촬영 현장에서 임영님은 스태프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는데 힘든 촬영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촬영장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한결같은 주변을 챙기는 따뜻한 배려심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연애설 없음, 임영웅 심화 촬영 중 여배우 집중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의 응답하라 촬영장 분위기를 언급해 주었는데요. 첫눈에 반한 젊은 일화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위해서 약속다방에서 임영님은 출연자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특히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촬영 중에 심심했던 임영님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상대 역으로 출연한 상대 배우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카메라를 발견한 그녀는 곧바로 V포즈로 화답하며 훈훈한 모습을 영상에서 보여주었는데 이 여배우는 박세현님으로 임영님과 배우로서의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님은 임영웅 첫 사투리 연기 도전 리사이틀 비하인드 4화 유튜브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연기 톤을 고민하는 장면에서 임영님은 첫 등장 장면의 노래를 홈으로 해야 하나 트로트로 해야 하나 라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약간 뽕필이 나야 재밌을 것 같다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려 노력하는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며 특히 구구한 사투리를 연습 또 연습하고 대사 하나하나에 몰입하며 신성일 선생님의 대사를 연구하는 열정도 보여주었다고 전했네요. 특히 과거 회상 장면은 다방을 배경으로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시퀀스로 구성되었는데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장면부터 친구가 오지 않아 전화하는 모습, 첫눈에 반하는 장면, 냉커피를 주문하고 서빙받는 과정에서 설렘을 느끼는 순간까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으며 또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낭만적인 장면에서는 활기찬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면서 임영님은 이번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가로서의 진솔한 열정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과의 더욱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촬영 장소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비하인드 속 영상 촬영 장소가 약속다방임이 전해지며 여러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속다방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추억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무료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실제로 7080 추억의 거리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곳으로 북촌 초등학교부터 문구점, 슈퍼마켓, 만화가게, 분식점, 그리고 이발관, 의상실, 전파상 등 다양한 곳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중 8번째 공간으로 약속다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점들 간판에 쓰여진 전화번호가 2자리 국번이라서 더욱더 오래된 추억에 빠져들게 되었고, 의상실 재봉틀과 전화기가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공간으로 보이네요. 한편 뭐니뭐니 해도 약속다방이 우리 영시대 별빛 팬들에게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골목 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빈티지한 외벽 타일과 은은하게 비치는 주황색 조명에서 느껴지는 복고풍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한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면 맥스웰, 프리마 등 반가운 커피 브랜드와 누르면 뜨거운 불이 나오는 보온병, 거기에 뮤직박스 DJ 공간과 약속다방이라고 쓰여진 등받이 의자가 정겨운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임영님이 앉아서 차를 마시던 모습과 상대방 여성분이 앉았던 장소도 기억나는데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왔던 전화기도 보여서 정말 반갑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전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DJ박스는 이곳에 있는 뮤직박스와는 조금은 달랐지만 신청곡을 받을 수 있는 볼펜과 용지가 있어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새로운 웅지순례 장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새봄을 맞아서 나들이 나갈 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임영님 비하인드 영상 보시며 이곳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최근 들어서 임영님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더욱더 커지며 애타는 마음이실 텐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예상해보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별빛님들,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인 지난 2022년 3월 25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임영님의 첫 번째 앨범 I am Hero의 발매를 공식 예고한 날이죠. 앨범의 발매는 5월 2일이었는데 그에 앞서 40일 전에 첫 앨범의 티저 포스터를 먼저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임영님의 컴백 소식을 알리고 홍보했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님의 뒷모습과 함께 앨범 발매일을 뜻하는 2022년 5월 2일이 적힌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흑백톤의 아련한 임영님의 뒷모습이 더욱더 감동을 주었고, 며칠 전부터 임영님이 파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된 첫 번째 앨범 티저 포스터가 공개된 것입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궁금한 느낌을 주는 임영님의 뒷모습, 그리고 임영님의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일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임영님 얼굴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해주는 효과를 극대화해 주었는데요. 이제 곧 임영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 주었던 포스터였습니다. 물론 날짜 이외에 곡 제목이나 또 다른 앨범 정보는 전해지진 않았지만 당시 많은 팬들은 임영님의 뒷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렌다는 반응을 보내주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손꼽아 기다린다며 행복해 했었는데요. 이후 임영님은 40일 동안 시간을 두고 하나씩 계획적으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앨범의 내용들을 오픈했었는데 그때가 꿈만같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한계 없는 임영님이 새 앨범으로 그가 쓸 놀라운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님의 I am Hero 앨범은 국내 음원 차트 순위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앨범 판매량이라며 궁금해했는데 결국 임영님의 첫 번째 I am Hero는 발매 후 역대급 포스를 보여주며 초동 판매 110만 장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정말 아련한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최근에 임영님의 두 번째 신곡 앨범 소식이 더욱더 간절한 지금 팬들의 기다림에 이은 행복한 마음들이 기억나는데, 언론사에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자주 활용하며
임영님의 컴백을 기대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임영님과 소속사는 임영님의 새로운 2집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면서 2집 앨범의 시기를 조율하고 고민할 것 같은데요. 최고의 시간을 정해 임영님이 쭈안하고 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그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최장기 영화 차트 기록이 달성되었는데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7주 연속 넷플릭스 주간 탑10에 연속 진입했다는 내용을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4위로 지금까지 임영님이 기록했던 넷플릭스 주간 랭킹 중에 가장 높은 랭킹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면서 굳건히 차트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놀랍기만 하네요. 영화가 공개된 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간 랭킹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의 주간 탑10 랭크를 보면 1위는 계시록, 2위는 일렉트릭 스테이트이며 3위는 눈에는 눈, 2위는 2입니다. 이어서 4위는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며 5위는 라운더스, 6위 트위스터, 7위 아이, 8위 대도시의 사랑법, 9위 베테랑, 10위 딸에 대하여인데요. 정말 수많은 영화가 신규 진입해도 반짝 1주에서 2주 인기를 끌다 내려가는 것과 비교해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은 엄청난 차트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주행을 한다는 점인데요. 첫 주차 주간 랭킹 6위를 차지했고 2주차 5위, 그리고 3주차에서도 5위, 그리고 4주차에서 6위, 그리고 5주차에 7위에 올랐는데 이후 6주차 4위로 급상승한 뒤 이번 주 7주차로 4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는 데일리 랭킹에서의 선전이 큰 작용을 했기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임영님 영화는 데일리 랭킹 53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는데 정말 임영님의 별명인 차트 지방령에 걸맞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악 차트뿐만 아니라 OTT 차트까지 적용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차트의 제왕 모습을 제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네요. 또한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임영님의 영화는 현재 3위까지 오른 상황이며 지난 한 주 동안 2위부터 4위까지 최고 순위를 보여준 점이 이번 주간 탑10 랭킹의 4위에 오른 비결로 보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임영님을 홍보하고자 하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7주 가까운 시간 동안 탑 랭킹에 올라온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가 궁금한 일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기쁜데요. 지난 12월 31일에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1일 랭킹 탑10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역주행을 여러 차례 만들어가는 기적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탑10 차트의 대부분이 공개 열흘 내외에 신규 영화로 채워지는 가운데 개봉 2달이 가까워지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여전히 실질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영화 설명도 인상적인데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4위라는 표기에 영문으로 단독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한 임영님이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감격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다는 설명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상위 10위 안에 7주 연속 등극, 이번 주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탑10에 올랐으며 해당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선택된 지역에서 제공되는 상위 탑10 랭킹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정말 무서운 산불로 많은 희생자분들이 생겨나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시대 팬분들이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시대에서는 갑작스럽게 닥친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이 늘어나며 먼 발치에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움이 커진다면서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깊이 빌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슬픔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기부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기부 플랫폼은 영시대 해피빈 콩기부로 진행하고 있네요.
기부 기간은 3월 26일 수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인데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애써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영시대 콩저금통은 지금까지 8억 2,418만 원이 넘는 콩저금을 하고 88%인 7억 2,980만 원이 넘게 기부되었는데요. 현재 남은 금액은 9,430여만 원이며 계속해서 릴레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진화되며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영시대 산불 피해 모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전해진 황당한 기사에 우리 별빛님들 조금 놀라셨을 것 같지만 해당 내용 읽어보면 정말 누가 봐도 해프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별빛님들 언제나 늘 그랬듯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임영님 계속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온기 선곡 소식입니다. 지난 24일에 방송된 SBS 생활의 단일에서는 서울 3대 김밥으로 불리는 김밥집 사장님들에 대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프로그램 회상 장면에서 잔잔한 임영님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말 임영님 노래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위로하는 장면에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숯불 제육김밥의 장인이 된 사장님 사연이 있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남 보성에서 소농장을 운영해 왔지만 서울로 올라와 한우 직판장을 운영하고 한우 가격 폭등으로 실패를 경험했는데 눈물로 지새는 날 동안 TV를 보다 김밥이 나와서 김밥집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구었고 이제는 유명한 달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할 때 임영님의 온기는 잔잔하고 눈물나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최고의 선곡의 역할을 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브랜드 대상 투표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45만 4,247명이 참여하며 102만 8,650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종합뉴스에서 소개해드려서 많은 팬분들 이미 참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최종 마감 닷새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아직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임영님을 비롯해 하나은행과 청정원 투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임영님은 이번에 남자 광고 모델 부문에 후보에 올랐는데 상대 후보가 손흥빈님, 차은우님, 변우성님이라서 정말 강력한 후보와 경쟁하고 있기에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첫 페이지 인물 부분을 클릭해서 조사하기를 누르면 광고 모델 부문 투표가 가능한데요. 임영님 사진이 나오면 선택해서 아래로 브랜드 신뢰, 나는 임영웅을 신뢰한다. 브랜드 애착, 임영웅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타인 추천 의도, 나는 임영웅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부문에 매우 그렇다고 맨 오른쪽으로 7점에 등록하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또한 임영님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청정원이 있으니 검색해서 투표하시고 주의하실 점은 마지막 투표 부문만 1점을 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투표는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고객 충성도 2025 대상 관련 조사인데요. 전 세계 36개국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임영님의 연속 수상을 위해 우리 별빛님들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말년 호빙녀 선수 유튜브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의 구단주 겸 선수로 활약하는 리턴주 구단의 말년 호빙녀 선수 잘 알고 계시죠? 해당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임영님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지난번 하나은행 대전 시티즌 홈 개막전 모습을 전하며 임영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선출의 온도, 주민규 국대 보내고 잘하고 있나? 2년 만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영님을 만나는 내용이었죠. 이날 대전구장을 돌며 대전 시티즌 구단을 소개하면서 대전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면서 누구인지 궁금해했는데요. 주민규 선수를 찾으러 왔다면서 직관 중인 임영님을 발견하고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주민규 선수를 만나러 오기보다는 임영님과 인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임영님 모습이 더욱 특별해 보였네요.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광고 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임영님에 대한 기사를 점점 확대 재생산하는 가운데 하나은행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은행 광고는 굳건하게 신뢰도를 전하며 더 큰 조회수 기록을 달성하고 있네요.
실제로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하는 하나은행 연금 광고는 26일 조회수 800만을 달성하며 빠르게 1000만 동영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각 오전 6시 하나은행 TV 유튜브에서 임영님 광고는 809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800만을 돌파한 지 몇 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늘어나며 보란듯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네요. 이로써 임영님의 하나은행 연금 광고는 하나은행 유튜브 전체 동영상 중에 10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은행 역대 1위는 조회수 1808만 회를 기록하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광고 영상인데 해당 광고는 공개 한 달 만에 하나은행 전체 영상 중에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그 이래로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었죠. 이후 추가로 공개된 하나은행 디렉터스 컷까지 900만을 넘기면서 임영님의 광고만 하나은행 전체 광고 10위권에 3개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연금 광고가 지금같이 이틀에 100만씩 늘어나는 속도를 계속 보여준다면 빠르면 일주일, 적어도 보름 내에 1000만 동영상에 오르면서 하나은행의 역대 영상 탑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님이 하나은행 광고 재계약 이후 하나은행의 브랜드 평판도 2위에서 1위로 급상승하며 최고의 모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하나은행에서도 임영님에 대한 모델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부터 전해지는 언론사의 이상한 관점에 대한 보도 내용은 우리 별빛님들 크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 광고 내용을 보면 임영님의 진심의 메시지는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아서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임영님의 표정에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킬 수 있었고 따뜻한 목소리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건행전도사 임영님의 모습은 은행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임영님의 광고 영상이 인기를 끄는 요인에 대해서 광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내 편은 임영웅 하나뿐이라는 가피가 돋보이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 임영웅 모델 하나면 끝이라는 광고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금 수급계좌 타겟인 중장년층에게 압도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임영님이 모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던 광고라는 의견을 전했고 하나은행에 또 임영웅을 모셔왔다면서 임영님의 신뢰성 있는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어울리며 그림이 조금 평범하고 카피가 조금 평범한 무난한 광고이지만 임영님이 하나하나 불러주는 고객 이름만으로도 오히려 광고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녹이기보다 임영웅을 효과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전략이라고 언급해 주었는데 결국 모델 적합성에서도 7.7점을 받으며 임영님이 크리에이티브다라는 반응까지 나온 점이 이번 임영님 광고가 큰 인기를 끌며 1000만 동영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재조명 소식입니다. 정말 앞서 전해드린 바처럼 임영님에 대한 최근 언론사들의 과도한 보도 내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 소식이죠. 기자 심의 결과 연예인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신문윤리 강령과 그 실천 요강에 위배되는 기사와 광고들에 대해서 심의를 내리는데 여러 기사들이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되었고 임영님 관련 소식을 악의적으로 전한 언론사가 주의를 받았었죠.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 선정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특히 임영님의 경우 과도한 제목이 많았다며 제목 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사에서 명확히 정해진 근거가 없음에도 기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말도 안 되는 기사 제목을 선정하고 내용을 전하는 것은 윤리강령 실천에 문제가 있다고 짚어준 것인데요. 실제로 언론인들, 특히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필요한 신문 윤리강령을 보면 언론인들은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언론이 민주발전과 사회통합,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규범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특히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전해지는 임영님 관련 잘못된 보도 내용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이 있다면 임영님의 기사를 전할 때 연관성,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진실만을 보도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에 대한 언론사의 과도한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언론사는 변화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임영님과 관련된 내용을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등장했다는데 작은 의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타뉴스 김나라 기자님은 임영웅 지방세 체납 실수 인정과 사과 불구 돈 없는 비방에 마녀 사냥 우려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님이 지방세 체납 해프닝을 사과했으나 도를 넘어선 마녀 사냥식 비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임영님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임영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구청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네요. 이어서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알렸고 또한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며 이처럼 임영님 측은 뒤늦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실수와 무관한 이슈와 엮어서 비난의 화살이 이어지거나 심지어 임영님과 접점이 없는 논란의 배우와 함께 언급되는 무차별 여론몰이가 고조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극단적인 마녀사냥으로 혐오와 불필요한 갈등을 고조시키는 분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는 요즘이기에 특히나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라면서 비단 임영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나친 비판은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그간 팬클럽 영시대와 함께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활동 등에 발벗고 나서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온 만큼 이번 잘못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 전해졌다면서 팩트 위주의 보도를 해주었네요. 한편 글샘일보 박성윤 기자님도 임영웅 지방세 관련 해프닝으로 본 연예인 여론몰이 마녀사냥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해프닝으로 벌어진 여론몰이 마녀사냥이 실로 엄청나다며 이번 해프닝을 소속사의 실수로 인한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보는 시각의 기사는 일부이며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심지어 금융사 모델로서의 자질론과 신뢰도를 운운하는 기사들까지 속출하고 있다면서 낚시성 어그로의 기사들로 조회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쳐버리는데 이러한 기사들로 아티스트와 팬들의 입을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그동안 팬덤 영시대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 사실을 과대 포장하거나 논지를 벗어나는 등의 경쟁하는 듯한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하되 악의적이거나 여론몰이 형태의 언론의 행동은 지양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에 대한 바른 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에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씩 계속 분위기가 변화가 되어서 여러 언론에서도 지나친 억측을 멈추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팩트 위주의 임영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기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오늘 7주년을 맞은 임영님의 특별한 노래 소식 전해드리고 불후의 명곡에서 전해지는 임영님의 인생 찬가 녹화 당시에 특별했던 내용을 작곡가의 입을 통해서 방송된다는 소식, 그리고 그 밖에 오늘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임영님과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과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던 탑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이 우리 영시대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칼럼 기사를 전해주었네요. 기사 제목은 임영웅 구미호의 꼬리는 잘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임영님에 대해서 과도하고 억측성 기사를 전하는 일부 언론과 악플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어린 시절 전설의 고향을 통해 본 꼬리가 9개 달린 여후 구미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잘 알고 계시듯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간을 내어 먹는 요사스러운 인물로 묘사된다며 최근 불거진 임영님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사실을 벗어난 무설을 지어서 퍼뜨리는 이들을 보면 전설의 구미호가 생각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해프닝을 소개했는데 2024년 10월 임영님 소유의 마포구 메사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되었다가 3달 만에 완납하고 압류 해제되었는데 뒤늦게 체납 사실을 알고 완납한 것은 임영님의 실수임이 명확해 소속사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실수를 인정했고 사과도 했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팩트라고 전했죠. 하지만 사실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지 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속담을 증명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현대판 구미호들은 임영님의 체납 실수를 51억 탈세로 둔갑시켰다면서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현재 활동 중인 하나은행 모델로서의 자질까지 평가받고 비판을 하는데 특히나 과거 기사까지 들춰내면서 임영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부를 묵묵히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가수를 기부 한 번 안 한 돈만 하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유독 임영님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방세 체납이 아무리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굴욕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그냥 관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자수성가형 가수라는 점을 짚어주었는데요. 대형 기획사도 아닌 자그마한 1인 기획사에서 오로지 성실과 정직, 노력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배고픈 시절을 겪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감사함을 알고 타인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뼛속까지 깃든 가수가 임영웅님인데 실제로 임영웅님은 무명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찍은 광고의 수익을 화려한 삶에 치장을 하는 대신 전액 기부했으며 2021년 KBS 위아 히어로 단독 쇼 때에는 고생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써달라며 억대 출연료를 거정하고 노 개런티로 출연했었고 2024년 I am 히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 당시에는 수십억을 더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포기한 아티스트라는 점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40억 원 이상의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라운드 객석을 없애고 공연 수입의 최대 30%까지 들 수 있는 테라플러스 시공법으로 상암 월드컵 축구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가수는 임영님이 유일무이하다는 점도 짚어주었네요. 또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대표 경기의 시축 제한은 축구 팬들의 티켓팅에 피해가 갈까봐 거절을 하고 K리그의 부흥을 위해서 2023년 FC 서울 홈경기 시축을 자청했는데 이때 거마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댄서들의 축구화 및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기까지 했던 아티스트였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때는 선수로 출전하면서 하프타임 공연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고 직접 디자인과 팀 크레스트 제작에 참여한 자선축구대회 유니폼의 판매 수익금과 티켓 판매 금액 전액을 기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죠. 물론 2020년 미스터트롯 진 당선 이후부터 매년 소외계층이나 재난복구 등을 위해서 조용히 쌓아온 기부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임영님을 두고 부와 명예를 쌓았으니 이 정도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임영님은 무명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월세가 밀려서 군고구마를 팔던 시기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상금 100만원 전액을 기부했고 이후 상품권 100만원을 또다시 기부했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기부 모임에 100만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으며 정기적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는 장학금을 포천시 교육재단에 기탁했고 또한 돈이 없으면 재능 기부와 봉사로서 사회에 희망과 온기가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꾸준히 하는가 하면 사랑의 밥차에서 봉사와 재능 기부를 하는 등 임영님의 선행은 무명에서 유명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왔는데 이런 임영님을 두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맹 비난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가수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선한 곳에 쓰임받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이제 임영님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악플러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 있는데 꼬리를 감추고 대중의 눈과 귀를 혼란시켜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구미호의 꼬리는 과감히 잘라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글을 마무리해 주었네요. 이 기사에 많은 영웅시대 별빛님들이 댓글을 달며 공감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베스트 댓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자들과 악플러들이 버젓이 칼춤을 추고 있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걱정이라며 이유 없이 남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혐오해서 이 사회의 병이 너무나 깊다면서 김경희 기자님의 기사에서 많은 위로를 받아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체납이 탈세로 둔갑되어 있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부추기는 기자들의 행태에 과연 저들이 지성인들인지 펜으로 사람 바보 만드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책임도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자라 할 수 있을지 지적하는 댓글들이 베스트로 올라왔는데, 정말 김경애 기자님의 속 시원한 글을 보게 되어서 고마웠고 기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직접 글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 더보기란과 제 채널 고정 댓글에 해당 글의 링크를 올려둘 테니 우리 별빛님들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관련 칼럼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ASEA 투표와 관련된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본투표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차 중간 집계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임영님의 상남자 프로젝트 ASEA 투표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1차 투표 일정은 오는 4월 6일까지이기에 정확하게 절반을 지난 시점입니다. 투표 상황을 보면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으로 임영님이 강력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투표 초기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역시 영웅시대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죠. 실제로 현재 시각 3월 29일 아침 6시 투표 상황을 보면 임영님은 현재 37.97%의 득표율로 솔로 남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위는 뱀뱀으로 9.13%, 그리고 3위는 BTS의 B가 7.47%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큰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투표는 본투표 1차 투표라서 20위 안에만 들면 되니까 우리 별빛님들 현명하게 상황 보시면서 숨고르기 하시고 이제 2차 투표와 파이널 투표에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본투표 2차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며 파이널 투표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기에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콘서트 선물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과거 임영님의 콘서트 당시 참여 선물을 주변 주민들에게 선물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다른 아티스트의 소식을 전하면서 임영님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드래곤이 콘서트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를 소개하면서 아이유님의 종량제 봉투 선물 소식과 임영님의 참여 선물 관련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실제로 당시 기사를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 임영님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면서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 중인 임영님이 연습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서 사과의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님으로부터 참여 선물을 받았다는 한 주인의 사연이 공유됐고, 임영님 측이 소음 때문에 죄송하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집마다 방문해서 주었다면서 임영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함께 참외 한 박스를 찍은 사진을 첨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음향 체크를 하는 것 같다며 임영님이 좋은 사람이야 기호강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시끄러워서 죄송하다고 집집마다 참외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연습장 주변은 시끄러운 환호성과 고성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렇게 죄송하다면서 과일을 돌리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던 감동의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팬들은 임영님은 파도 미담뿐이라며 공연 관계자를 통해서 저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선물을 준 것이 정말 멋지다면서 임영님은 대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드래곤과 아이유님도 임영님처럼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임영님이 정말 가요계의 큰 틀을 만드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트페어 소식입니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임영님의 노래와 사진을 활용한 예술작품이 선을 보여서 임영님 팬카페와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품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임영님의 노래 가사가 감동을 주고 임영님의 멋진 수묵화 모습이 또 한 번의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임영님의 정면 모습에 이제 나만 믿어요 가사를 적은 작품인데요. 아름다운 가사 내용이 멋진 캘리그래피로 재탄생을 했고 그 아래에는 2023년 개묘년 임영웅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황병필이 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작품은 그 이듬해인 2024년 작품인 것 같은데요. 임영님의 두오다이 검은색 하네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소재로 그렸는데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아름다운 가사가 멋진 서예 작품으로 특별한 매력을 선물해 주었는데 아랫부분에 2024년 갑진년 황병필 쓰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황병필님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올해 2025년에는 어떤 내용의 작품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인생 찬가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K스포츠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작곡가 윤명선님이 KBS ETV 불후의 명곡을 통해 임영님과의 작업 비화를 공개하며 녹음 당시의 충격적인 순간을 털어놨다면서 스튜디오의 공기까지 바꾸었다는 전설의 인생 찬가 녹음 현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29일 방송되는 불후의 명곡 699회는 작사 작곡 윤명선 편 2부로 꾸며지는데 이날 윤명선님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헌정 무대를 지켜보던 중 임영님과의 녹음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녹음은 아마 다시는 없지 않을까라고 입을 열었다면서 임영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어서 모두의 집중을 끌어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윤명선님은 처음 인생 찬가 데모를 받았을 때 그냥 노래였지만 임영님이 부르자 전혀 다른 곡이 됐다면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숨이 멎을 뻔했다며 노래에 혼이 실리는 그 순간 정말 까무러칠 정도였다고 고백했는데요. 당시 녹음은 단순한 보컬 트랙이 아닌 인생을 담아내는 한편의 서사극 같았다는 후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명선님은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는데 기계적으로 편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게 진짜 아티스트구나 싶었다고 극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작진과 스태프들 역시 녹음실에 있던 모두가 말없이 귀를 기울였는데 끝나자마자 누구도 먼저 말을 못 꺼냈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임영님의 인생 찬가를 라포엠이 재해석해서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고 전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윤명선님의 히트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선보이며 무대를 빛내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응원기사 소식입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님은 임영웅도 사람인데 지방세 체납 실수 사과에 쏟아진 응원 브랜드 평판 굳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영님에 대한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마지막 문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신곡 앨범에 대한 프로모션 언급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 일은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실제 임영님 또한 잘못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깔끔하게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팬들도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괜찮다며 응원을 보냈다는 내용을 전했죠. 그러면서 비온 뒤 땅 굳어지듯 히어로의 인기는 더욱더 탄탄해졌는데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스타 브랜드 평판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님은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글 말미에 아주 특별한 멘트가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은 새 앨범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무언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물론 누구나 새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서 일반적인 언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임영님의 새 앨범 프로모션이라는 점은 팬들의 관심이 크게 몰리는 가운데 전해지는 인상적 내용이라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말미에는 히어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일반론으로서 새 앨범 준비 프로모션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시기에 관련된 앨범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그 기대감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밤사이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28억 1000만 뷰를 달성하며 눈부신 기록을 이어가고 있네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70만 명, 총 영상수 781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설날 선물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비하인드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응답하라 외동아들부터 약속다방 촬영 장면까지 멀티 엔터테이너의 자질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최고의 포스를 전해주고 있죠. 특히 최근 보금자리부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해요 그대를, 연애편지 등 상암 콘서트 무대도 함께 인기를 얻으며 이번 총조회수 28억 1000만 뷰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영님 채널이 놀라운 숫자 30억을 넘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총조회수 50억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구독자 200만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유튜브 조회수 기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어제 방송된 불후의 명곡 관련 소식, 그리고 임영님과 관련된 칼럼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불후의 명곡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콘서트를 마무리 지을 때 화룡 점정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인생찬가입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콘서트의 강렬한 추억을 남겨주는 노래, 그래서 여러 노래들 중에 오래 기억나는 노래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9일 어제 불후의 명곡에 인생찬가 작곡가 윤명선님의 2부가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임영님 관련 소식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도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주었는데요. 먼저 TV 리포트 기사를 보면 임영님 앞에서 수치스러웠다, 윤명선 녹음 비하인드 고백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윤명선 작곡가님은 장윤조님의 어머나를 비롯해 이승철님, 슈퍼주니어, 윤미래, 이루, 김장훈님 등 색깔이 다른 다양한 가수분들의 노래를 작곡했고 매번 이름을 들으면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명곡 제조기인데요. 이런 경험이 많은 작곡가분이 임영님에게 수치스러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KBS 불후의 명곡에서 윤명선 작곡가님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29일 방송에서 3명의 남자팀 라포엠이 임영님 노래 인생찬가를 불렀고 라포엠은 고막이 흘러내릴 것 같다,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극찬을 들으며 신유님을 누르고 명곡 판정단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공연장 한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들은 윤명선님은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해주었죠. 2022년 임영님이 첫 정규앨범 수록곡인 인생찬가를 녹음할 때 임영님이 단 한 번에 그야말로 원샷 원킬로 녹음을 끝냈다는 것이었는데요. 진행자 신동엽님도 엄청나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할 당시 공동 작곡가가 감독을 하고 윤명선님은 녹음 부스 안에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요. 헤드폰을 끼고 들어가서 옆에서 지휘를 하는데 열심히 지휘를 하고 녹음이 끝났을 때 얼굴에 땀이 너무나 많아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날까 하고 만졌더니 눈물이 났던 거라고 전했습니다. 남자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며 부끄러워했는데요. 그래서 임영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명선님은 앞으로 그런 경험은 없을 것 같다면서 단 한 번이지 않을까 싶다며 당시의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렸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윤명선님도 아티스트 임영웅을 부를 때 호칭을 임영웅님이라고 하는데요. 가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듣는 순간 뭉클했네요. 그리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임영님의 노래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도 헤드폰을 쓰고 직접 들었으니 기계에 녹음되지 않는 임영님의 작은 숨소리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작곡가라는 직업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프엠은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팀이지만 3명이서 호흡을 맞춰서 부른 그 노래를 임영님은 혼자서 소화를 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 우리 가수 임영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인생 찬가는 나이가 있는 분일수록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의미가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노래를 단 한 번에 녹음을 끝내기까지 임영님은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작곡가님이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것은 작곡가의 의도 이상으로 가수가 감동적으로 불렀다는 건데요. 오늘은 임영님의 인생 찬가를 가사 한 줄 한 줄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헤드폰으로 노래를 직접 들은 윤명선 작곡가님이 부럽기도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마지막에 임영님이 인생 찬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팬들과 하나 되는 임영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눈물이 나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임영님이 대한민국 영화 1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주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시대의 힘으로 대박 사건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임영님에 대한 과도한 기사를 보도하며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용기 있고 기자정신이 투철한 기자분들이 일부 언론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짚어주며 임영님과 팬들의 답답함 심정을 풀어주는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탑스타 뉴스 김민서 기자님은 임영웅 팩트만 전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소통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자극적인 보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점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 임영님의 SNS에 팬들과 소통하는 몇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는데 이를 보도하는 일부 기사를 보면 임영님이 SNS를 재개했다는 제목 뒤에 전락이나 자숙, 재기 가능할까 등의 불필요한 단어들을 넣어서 지난 논란들을 소환하고 부추기는 기사를 전한다고 비판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자극적인 제목은 관심을 끌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독자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데 최근 가장 의도적인 왜곡 기사는 체납을 탈세로 오인하게 하고 그가 사는 집값이 탈세 금액으로 둔갑하게 하는 비윤리적인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없는 타 연예인들의 탈세와 엮어서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는 사적 감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균형된 시각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번 임영님의 지방세 관련 팩트는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납기일을 놓쳐서 압류 통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사과하며 지난해 1월 13일에 말소 처리된 사안임을 인정하는 것까지인데 일부 매체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숟가락을 얹는 파생 기사로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지 답답해했는데요. 공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질타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납기일을 놓친 것에 대한 지적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것까지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임영님 집값이 얼마이며 나아가 완납되어서 말소 처리까지 된 사안이 몇 달이 지나서 들춰지면서 탈세로 오인하게 하거나 지나간 사안과 굴비 엮듯 엮어서 그의 이미지 실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네요. 일부 매체에 소위 임영님 흠집 내기와 팩트 이외에 불필요한 살을 붙인 지방세 체납 관련 기사로 피로감을 느끼는 임영님의 팬과 대중은 건강한 언론, 팩트를 벗어나지 않는 독자의 알 권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임영웅 덕분에 변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다는 가수 임영님은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의 노래와 인기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인기가 부의 축적으로 읽히는 일부 스타들과 다른 이타심의 발로이며 공인의 성숙한 시각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4일에 성료한 고척돔에서 있었던 리사이틀 관람 후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임영님의 노래는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들에게 각성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사회와 세상의 요구에 휩쓸려가면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역할에 짓눌려서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았던 누군가에게는 그의 시그니처였고 트레이드 마크인 건행을 주문한다면서 노래로 건네는 온기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은 타의 모범이 된다고 전했고 이렇듯 임영님의 사회적 선한 영향력은 무명부터 현재까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며 임영님에게 가해지는 마녀사냥은 끝나야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언급해 주었는데요.
봄이 기지개를 펴기도 전에 산불 피해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며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은 149시간 만에 진화되면서 여의도 156개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에 영시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30일 현재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모금되었다면서 임영님과 영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탑스타 뉴스 조양경 기자님은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공감되는 한 장면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극중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임영웅님이며 영시대라는 내용은 이미 시리즈 중간에 전해졌었는데 처음에는 내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언급만 했었죠. 무언가 복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드라마 종반에 정말 임영웅님이 쭈안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은 임영웅님이 LA 콘서트에서 어느 60대 노부부를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KBS 마이 리틀 히어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속 해당 내용은 식사 시간 동안 반찬으로 김치를 썰고 있던 오 계장님에게 자녀들이 TV에서 임영웅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김치를 썰다 말고 노래를 들으러 온 오 계장님에게 자녀들은 왜 임영웅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물었죠. 이때 주인공은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전해주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임영웅님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원곡자인 김광석님을 좋아했었다면서 이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 기타까지 배웠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릴까봐 노래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임영웅님이 나와서 이 노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영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해주는 대사에 공감하게 되었네요. 한편 넷플릭스에서는 임영웅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지금 현재 영화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무엇보다도 먼저 임영웅님 영화를 우선으로 하시면서 주말 동안 자주 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임영웅님이 넷플릭스 영화의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별빛님들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웅님 하나은행 광고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의 하나은행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지명 광고와 프린트 광고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영웅님의 공익적인 광고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광고는 하나원큐 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로그인 즉시 악성 앱을 탐지하는 앱을 통해서 안심하게 차단된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늘어나며 현재 2024년 2818억이라고 하는데, 가족, 지인을 사칭하거나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고 카드 배송 문자, 부고 문자, 택배 도착 알림 문자 등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이 녹색 셔츠를 입고 촬영한 화보 사진이 더욱더 특별해 보이는 광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일요일 오후 6시 16분 0시에 임영웅님의 반가운 영상이 공개되었죠. 임영웅 리사이틀 비하인드 4번째 에피소드로 우리 부모님의 첫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임영웅님의 따뜻한 성품과 재치 만점의 센스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영상의 시작은 경기도 파주시 리사이틀 응답하라 회상 VCR 촬영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임영웅님은 까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대사를 외우고 있었죠. 전라도 사투리가 입에 착착 붙도록 연습에 또 연습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를 점점 잘한다는 질문에 사투리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멋진 신사 목소리를 해보더니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신성일 배우님을 검색해 그 시절 영상을 찾아내 부지런히 공부를 하죠. 무한 반복을 하더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톤을 찾은 것 같은데요. 흡족한 얼굴로 대사를 계속 외우는 모습이 역시 노력하는 천재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은 VCR 마지막 촬영날이라고 하던데 임영웅님은 과거 회상씬을 찍는다며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며칠 연달아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피부에 무언가 났다며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네요. 특히 이어지는 장면에서 임영웅님의 정말 따뜻한 인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촬영 장소에 도착한 임영웅님은 개인 커피를 별도로 갖고 왔는데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을 위한 커피차가 있었지만 행여나 보조 출연자분들이 커피차 이용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신경 쓸까봐 따로 준비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임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정말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조 출연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히어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 배려심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생각해봤네요. 한편 아직은 어색한 전라도 사투리를 입에 배게 하려고 하는지 모든 대사에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서 하는 열정이 귀여워 보였네요. 본인 노래를 직접 부를까, 흥얼거릴까,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고 좋을까 고민하더니 감독님과 여러 번 의견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뽕피를 살리기 위해 흥얼거리기로 정하기까지 무엇 하나 쉽게 결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인사성 바른 임영님은 스태프들에게도 인사를 빼놓지 않았는데요. 지나가던 스태프분이 오늘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임영님으로 인해서 촬영장 분위기가 더욱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네요. 임영님은 비 오는 날 촬영을 위해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하늘색이라서 또 한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임영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영웅시대 하늘색 소품을 꼭 활용하면서 강한 연대의식과 우리라는 공감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비 내리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통 청바지 아랫부분이 젖자 긴급 처방으로 드라이기 바람으로 바지를 말리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의 세심하고 철저한 모습도 참 보기 좋았네요. 배우들과 함께하는 다음 장면은 버스씬이었는데 동선을 확인하고 대본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영화의 아름다운 씬들을 만들어 나갔죠. 잠시 짬이 나면 임영님은 촬영장에 와 있는 시월이와 함께하며 에너지를 충전했는데 시월이가 혹시 추울까 꼭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촬영 직전 임영님은 대사에 초집중하고 상대 여배우의 대사는 수염이 있는 감독님이 맞춰주셨는데요. 이에 집중하고 있는 두 남자의 케미가 멋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신성일님의 동영상까지 참고하면서 시대 감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임영님의 연기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버스 안 촬영이 끝나고 내려온 임영님의 한마디는 굴물어 갑시다였는데요. 다른 스태프들이 식사하는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임영님은 식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장소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서트 날이 다가오니 몸 만들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굶자 굶어라며 사투리 섞인 말투로 본심을 말해주었는데 굶으면서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는 팬분들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서울 종로구 리사이틀 응답하라 회상 VCR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로등 불빛에 빛나는 깜깜한 밤에 임영님은 하늘색 우산을 들고 다음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대본을 다시 보고 보도 출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약속다방에서 약속된 사람을 만나러 왔죠. 추억의 주황색 전화기를 들고 연기하는 임영님, 색깔이 클래식하면서도 따뜻해서 과거의 추억과 그리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래던 임영님은 맛없는 것이 좋은 것이요 라며 스스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촬영을 하는데 컨디션 괜찮냐는 질문에 임영님은 촬영의 마지막 날이라 끝나고 가서 푹 쉬면 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고 묻자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다가 젊은 일화에게 첫눈에 반해 이야기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찍는 날이라고 합니다. 눈빛 연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무섭다고 장난을 치자 임영님은 그것을 받아서 무섭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냉커피를 시켰는데 따뜻한 커피를 주신 분이라며 촬영장 분위기를 훈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영님은 카메라를 받아서 직접 셀프캠으로 촬영장 모습을 담기도 했는데요. 박세환 배우도 이를 알고 V자 인사를 해주었네요. 임영님은 다방 안에 있으면 촬영에 방해가 돼서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박 배우님이 연기를 잘해주어서 몰입이 잘 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VCR은 콘서트에서 과거의 낭만을 보여주었던 영상인데 임영님에게 낭만이 무엇이냐고 묻자 임영님은 낭만은 오로지 운동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축구, 또 축구,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당시를 회상하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해가고 임영님은 핫팩으로 온기를 나눴는데요. 이때 온기 노래가 BGM으로 나와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약속다방 앞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임영님과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여배우 어깨에 손을 올릴까 말까 재미있게 연기하는 모습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흑백 TV 촬영을 준비하는 임영님은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를 직접 메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넥타이 매는 법을 까먹었다며 몇 번 시도한 끝에 깔끔한 넥타이 룩을 볼 수 있었죠. 피곤해서 눈이 잘 안 떠진다면서도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버버리를 걸치고 중절모를 쓰자 세련된 영국 신사 같은 모습이 완성됐는데요. 임영님은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신성일 배우님 톤으로 대사를 맹 연습하며 외웠는데 스스로도 당시의 멘트가 어색했는지 자꾸 웃음을 보였습니다. 새벽 3시 여배우와 마주한 임영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지한 연기를 했는데요. 흑백 촬영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클래식한 감성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스태프들과 박수를 치며 모든 촬영을 마무리한 임영님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는데요. 한 컷, 한 씬에도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임영님 본인은 콘서트 당일 체력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스태프들을 위해서는 식사와 커피를 준비하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 스태프들에게 유머와 농담으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촬영이 끝났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임영님은 세월이 흘러도 참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에피소드 영상이 몇 편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영상이 공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비하인드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